한국 정부는 미 의회에서의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논의에 대해 부정적인 한반도에 전술핵을 다시 배치하면 북한의 핵 개발을 저지할 명분이 없어 서울에서 김원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군 당국은 미 하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움직임이 북한 핵 문제 해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 국방부 당국자는 14일 미국의 소리 방송에 전술핵 재배치는 남북한이 채택한 한반도 비핵화가 공동선언을 포기한다는 의미일 뿐 아니라 북핵 폐기에 더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현 상황에선 타당하지 않은 대안이라고 실제 전술핵을 한국에 다시 배치할 경우 남북한 간 불필요한 핵 개발 경쟁이 가속화되는 데다 북한의 핵을 포기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근거도 없어진다는 설명입니다. 전술핵은 야포 나단거리 미사일 등으로 운반할 수 있는 위력 수십에서 수백 킬로톤짜리 소형 핵무기를 말합니다. 한국의 전술핵은 지난 1991년 미국의 조지 H.W. 부시 행정부 당시 핵무기 감축 선언에 따라 모두 철수됐습니다. 남북한은 같은 해 만해 보유는 물론이고 핵 재처리까지 일체 금지 2일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채택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하는 정책에는 여전히 변함이 없다는 통일부 김형석 대변인입니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문제이고 그리고 핵무기 개발과 관련된 정부의 입장은 기본적으로 북한의 핵무기를 폐기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이러한 한반도 비핵화가 공동선언과 9월 19일 공동성명 2.2를 해결하는 가장 기본적인 토대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는 현재로서 도 여전히 같습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미국은 한국에 배치된 전술핵을 모두 철수시킨 뒤 상당량을 이미 폐기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미국이 정책을 바꾸려면 많은 논란이 따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의회가 북한과 중국을 압박하는 카드로 전술핵 재배치 문제를 거론할 순 있지만 현실화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지적입니다. 미 한 당국은 한국에서 전술핵을 철수한 이후 북한의 핵위협에 대비해 확장 억제 전략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위협에 맞서 미국이 한국을 핵우산으로 보호하면서 유사시 재래식 정밀 타격 무기 등을 동원해 북한의 도발에 대처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실험을 하거나 핵실험 가능성이 제기될 때마다 한국 내 일각에선 전술핵을 재배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최근 대선 출마를 선언한 새누리당 정몽준 전 대표도 지난 10일 기자회견을 통해 한반도의 전술 핵무기 의제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고 한국군이 각에 선 북한 핵 개발에 대한 대안으로 미국 내에서 전술핵 재배치 방안이 거론된 것처럼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군의 미사일 사거리를 연장하는 방안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미국 내에서 높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해 전략 돌변할 수 있다. 한국에서의 핵합산 문제는 핵 전문가 스티븐 마이어가 지적했듯이 다양한 동기 요인과 억지윈의 관계 속에서 파악해야 한다. 핵무장으로 가는 동기 요인에는 주변국의 직접 또는 잠재적인 핵위협, 재래식 무기의 위협, 국내 정정의 불안, 방위비 감소 등이 있다. 반면에 억지 요인으로는 강대국의 압력, 미국의 안보 공역, 기술적 한계, 남북 통일 등을 들 수 있다. 이 같은 요인들은 다음의 5가지 측면에서 첫째, 핵 확산이다. 핵 확산이란 그렇게 단순한 개념이 아니다. 우선 한국은 중장기적으로 핵 옵션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핵무기를 실험 배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핵무기 보유국이 될 수도
또는 초보적 핵과 재래식 무기로 무장한 적대국에 대항할 수 있는 핵능력 보유국이 될 수도 있다. 둘째, 지정학적 측면이다. 거시적으로 볼 때 한반도에서의 핵 확산 문제와 관련된 이해 당사국에는 중국 독립국가연합, 미국, 일본, 남한, 북한 등이 포함된다. 대만도 핵 개발을 계속할 경우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 셋째, 남북 통일이 핵 확산에 끼칠 영향이다. 모든 한국인은 강력한 통일한국이란 이상과 분단이라는 엄연한 현실. 남북 분단과 그에 따른 여파는 비무장지대 양쪽에 사는 사람들의 정치, 생활을 지배하고 있다. 따라서 분단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서는 한반도 핵 확산 문제를 이해할 수, 한국 내 적파 세력 이웃과 진영에 대해 북한과의 협상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제거하도록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사실도 고려되어야 한다. 이제 시간적 개념이다. 앞에서 열거한 여러 변수들은 어떤 시간대를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그 의미가 크게 달라지나. 예를 들어 한반도에서 미국의 핵 확산 억제 효과는 지금과는 달리 95년 이후에는 급속히 줄어들 것이다. 한국이 핵연료 구입 및 기술해서 전적으로 미국에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이 한국의 핵능력을 통제할 수 있지만 이 같은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마지막으로 통일 한국은 모든 변수들의 질적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남북한은 핵무장으로 나가지 않고도 통일을 이뤄낼 수 있지만 이 경우 중국, 러시아의 직접적인 핵위협 또는 일본으로부터 의잠재적 핵위협에 궁극적으로는 통일 한국이 탄생하면 제 영내 비중이 커지기 때문에 스스로 핵 무량으로 가는 것을 자제할 것이다. 그러나 중단기적으로는 통일에 관한 여러 가지 변덕스런 상황이 반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부가 핵 보유 결정을 내릴 경우 영원히 통일을 막는 걸림돌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핵잠지 능력을 보유해야 하며 이를 막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상의 요소들을 종합하여 한국에서의 핵 확산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자. 직접적 핵위협, 외부의 핵위협에 대해 미국이 한국에 제공해온 핵 억지력, 은한국이 홍모장으로 가는 길을 막아온 주요입니다. 그러나 옛소련의 붕괴와 중국과 한국과의 관계 개선으로 한국의 핵무장 욕구의 중요성은 줄어들었다. 또 한국은 핵 확산 금지 조약에 가입함으로써 핵위협이나 핵공격으로 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만일 강대국의 선제 핵공격 금지 협약이 한반도 비핵 기대화를 뒷받침해 줄 경우 한국은 확고한 안전 보장을 얻을 수 있다. 요컨대 한국은 단기적으로는 직접적 핵위협을 이유로 핵무장을 서두를 것. 장기적으로 중국이나 러시아의 핵위협에 맞서 한국이 자체적으로 핵무기를 만들기로 결정한다면 핵무기 생산을 시작하기도 전에 이들 나라로부터 핵시설에 대한 공중 폭격을 받게 될 것이다. 이 같은 가능성은 한국이 핵무기를 생산한 후에도 마찬가지다. 한국의 핵무기고는 만일 한국이 어느 강대국의 적대국과 연계할 경우 언제든 그 나라의 표적이 될 수 있다. 일본이 자체적으로 핵폭탄 개발을 자제해온 것은 이 같은 이유 때문이고 한국도 그런 선례를 따르는 편이 나을 것이다. 핵무기를 개발하려면 기존의 안보 협약, 국내 정치적 압력, 기술적 종속성이라는 세 가지 장애물을 뛰어넘어야 한다. 그러나 2000년쯤이면 기술적 장애는 상당 정도 극복할 수도 있다. 남북이 함께 비핵선언을 폐기할 수 있다. 반대로 통일 한국은 분단되어 있을 때에 비해 핵무기가 없더라도 안전하다고. 북한의 잠재적 핵위협, 북한의 핵위협은 단기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적 요인 때문에 핵무장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우선 미국에 대한 대한안보 공약은
대단히 신뢰할 만한 것이다. 미국 정부는 과거 주한미군 철수 정책과 관련해 카터 행정부의 전철을 밟을 것 같지는 않다. 미국은 한국에 군대를 주둔시키는 데 있어서 유사시 앞해 지역에서 군사 개입을 하고 북한이 핵확산 금지조약의 울타리 안에 완전히 들어올 때까지 핵확산 저지를 한다는 두 가지 기묘한 이해를 갖고 있다. 또 미국은 주한미보병 2사단을 본토로 불러들이는 것보다 한국에 주둔시키는 쪽이 훨씬 비용이 덜 먹힌다는 계산을 하고 있다. 한국은 미국이 가장 저렴하게 미군을 주둔시키고 수 있는 나라이다. 적어도 2000년까지는 미군이 한반도에서 철수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미국의 안보 공약에 대한 신뢰 상실로 한국이 핵무장을 추진할 가능성도 별로 없다. 중기적 판단은 좀 더 불확실하다. 북한의 핵개발 계획이 1995년까지 차단된다면 논란의 여지가 생길 수. 그렇지 않을 때는 주한미지상군의 계속적인 주둔 여부는 미군 병력의 전진 배치에 수반되는 비용 문제에 달려있다. 그렇지만 2000년 경지상군이 철수하더라도 공군과 첩보 부대는 잔류할 것이고 한국도 핵확산 금지조약상의 의무나 국내 정치적 압력, 평화적 이미지를 쉽사리 깰 수 없기 때문에 북한의 핵위협을 명분으로 핵무장을 하기는 힘들 것이다. 2000년 이후의 장기적 관측은 별개의 문제이다. 중국과 러시아 사이의 새로운 대립과 북한의 잠재적 핵위협은 남한내 핵무장 반대파들에게 커다란 암영 요인이 될 것이다. 이때쯤 한국이 핵무장을 결정한다면 그것은 일본의 핵위협 때문일 것이다. 이 문제에 관한 한 아직은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져 있지 않다. 많은 한국인은 핵 선택권을 갖게 되면 이웃 나라를 자극하기 때문에 국익에 맞지 않는다고 말한다. 따라서 일본의 플루토늄 과잉 보유나 재빠른 핵무장 가능성 때문에 한국이 핵무장을 하기로 마음먹을 것 같지는 않다. 그러나 북한의 핵무장 가능성과 함께 일본의 핵능력은 한국이 2000년 이후 핵무장 쪽으로 기울이도록 부추길 가능성이 있다. 한국의 강대국 재생성 한국이 핵무장 쪽으로 갈 수 있는 또 다른 동기는 지역 내 강국이 되고자 하는 한국의 열망이다. 강대국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대개 군사비 규모, 병력수 국민 총생산 GNP 량을 든다. 각 항목에서 적어도 4위 이내에 들어야 그 나라는 지역 내 강국으로 규정할 수 있다. 그런 기준에서 볼 때 한국은 군사 강국도 경제 강국도 아니다. 설령 앞으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룩한다 해도 이 같은 순위는 2000년까지 변할 것 같지 않다. 남북한이 통일될 터라고 큰 변화는 없을